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제가 모발이식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모발이식은 1년은 무조건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진짜 참고 참다가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족도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5월 초에 모발이식을 해서 지금 5월 초 딱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작년 촬영 당일날 마취가 안 풀린 상태로 바로 컨텐츠를 찍었었고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천만 탈모인들이 보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 지금 후회되는 부분, 부작용, 모발이식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 병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모발이식을 어떤 부분을 했고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마 부분에 보시면 M자 라인, M자 라인 모발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마가 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마 그대로인 상태에서 밀도감을 높였습니다. 가르마 라인 모발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민이었던 정수리 부분 모발이식을 했어요. 정확히 2,300모를 심었고요. 비용은 500만원, 약값 관리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병원에 다시 방문했어요. 10개월, 1년 정도 되면 병원에 방문을 하거든요. 제가 상담을 받았을 때 원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잘 됐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정수리는 제가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저는 내가 잘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미리 알았더라면 차라리 정수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모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미 끝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후회가 들더라고요. 왜 처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 조금 더 할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모발이식을 한 번 더 하거나 두피 문신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마 부분은 M자 라인이랑 밀도 부분은 만족했어요. 이 정도는 충분하지. 근데 원래부터 이쪽은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었거든요. 가르마 라인을 하긴 했지만 크게 효과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수리 라인은 거의 그대로고요. 오히려 더 나빠졌다? 부족해졌다? 이렇게 느끼고도 있습니다. 모발이식은 그냥 하면 안 돼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나에게 맞는 병원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나는 언제부터 약을 먹어야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거야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모발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 고르는 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발이식 경험 많은 곳에 가야 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도 경험이 정말 많은 곳에 갔거든요. 10,000건 이상 경험을 가진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보단 중요한 게 설명, 리스크, 생착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병원을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병원은 정수리 생착률이 이 정도는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 스타일, 모발 상태 비슷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없었고 나는 경험이 너무 많다, 우리 병원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만 믿고 모발이식을 결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발이식 경험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례를 얼마나 많이 해봤고 얼마나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래서 하고 나서도 굉장히 후회되고 있고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고통과 통증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처음에 모발이식 할 때 아픈가요를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취를 하니까 안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안 아프구나. 그럼 괜찮아. 와, 근데 통증과 고통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탑3 안에 들 정도로 잊지 못할 통증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포경수술을 하잖아요. 포경수술할 때 그 고통보단 모발이식이 더 아팠어요. 왜냐? 마취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마취가 안 된 부분에 모낭을 채취하고 마취가 안 된 부분에 넣다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손 들면서 이 마취 안 됐어요. 마취 놔주세요. 여기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또 마취를 놓을 때도 엄청나게 아파. 마취를 안 놨을 때 하는 건 더 아파.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하게 된다면 무조건 수면 마취를 할 예정입니다. 경험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투자하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곳은 경험은 많긴 하지만 환경과 그런 곳에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고 기술이 발달된 곳,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탈모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탈모가 오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가 오는 경우도 있고 유전적으로 오는 탈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루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도 되고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먹는다는 게 한 번 먹으면 거의 평생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 먹는 약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약을 권한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영상이나 자료를 찾아보시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고 물어보면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병원이 신뢰가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모발이식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모낭염입니다. 머리에 모낭염이 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모발이식을 하고 난 후에 정수리부터 이마 채취한 곳까지 모낭염이 많이 나더라고요.
모낭염이 나면 간지럽기도 하고요, 머리 감을 때 아프기도 하고요,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이죠.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나고 있고요, 위쪽에도 하나 나 있어요. 짜고 싶은 느낌도 있고 간지럽기도 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잘하는 곳에 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흉터입니다. 모발이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절개 방식이 있고 절개 방식이 있습니다. 절개 방식은 흉터가 많이 났기 때문에 덜 남는 비절개 방식으로 저는 모발이식을 했고요, 육안으로 보이는 강력한 흉터는 없습니다. 뒷머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기르기 때문에 뒤쪽은 흉터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옆머리 같은 경우에는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투벌럭으로 짧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옆머리를 짧게 할 경우에는 잘 보이더라고요. 채취한 부분에 흉터라고 해야 되나? 숱이 살짝 없어진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난 옆에 짧게 밀 거야. 그분들은 비절개라 할지라도 옆에 채취를 하는 것보단 뒤쪽으로 조금 더 채취를 하는 게 똑똑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옆머리를 짧게 투벌럭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짧게 못 자르고 있습니다. 옆에 숱이 없어 보이면 스타일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미용적인 부분도 상담을 하고 수술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의 여러분들 꿈꾸는 머리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머리 스타일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머리를 심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머리를 할 거고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증에 대한 기억이에요. 다른 통증 아니고 모발이식 통증은 와 진짜 너무 오래가요. 전 진짜 너무 아팠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식은땀이 나요. 수면 마취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통증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마 쪽에 조금 하는 분들은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면 마취를 안 하더라도. 근데 저는 너무 아팠고요, 이 라인에 따라서 마취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번째 부작용은 다이어트를 못 하고요, 헤어스타일 변화를 오랫동안 못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영양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발이식을 하고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처럼 방송을 하고 모델 일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못 하다 보니 제 라이프 스타일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옷이 잘 안 맞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모발이식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영양분을 챙겨야 합니다. 현재 몸무게는 거의 역대급으로 올랐어요. 8kg 정도 쪘고요. 머리카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다이어트를 끝나고 하거나 영양분을 정확히 지키면서 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변화를 오랫동안 못해요.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동안은 염색이나 펌이나 이런 변화를 못합니다. 흉터도 오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짧은 머리도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머리 내린 스타일을 1년 동안 지속을 했거든요. 이마 부분에 모발이식을 했는데 이마를 아직 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 좀 변화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은 쇼크 탈모라고 하더라고요. 모발이식을 채취하고 심다 보면 그 옆부분에 스트레스 받은 모낭과 모발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런 걸 느꼈어요. 정수리 부분이 어느 부분은 조금 채워진 것 같은데 오히려 없던 부분은 빠진 느낌이랄까? 전체적으로는 빠진 느낌이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많이 심거나 AS를 받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마도 초반에 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빠진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모발이식을 할 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해야 됩니다. 탈모 약 같은 경우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먹으면 무조건 좋죠. 하지만 저는 탈모약이라는 게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남성적인 부분도 있고 탈모약은 최대한 안 먹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약을 먹어야 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약을 먹지는 않았고요.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나는 모발이식을 할 거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목표와 계획을 정해야 돼요.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게 똑똑한 모발이식 준비다. 아직 모발이식도 발전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와 병원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끝으로 결론 말씀드리면 모발이식 좋은 장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안 좋은 리스크와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선택, 좋은 환경과 좋은 데이터 많이 해본 곳에서 모발이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 병원에서도 협찬을 해주겠다, 비포 애프터 후기를 하게 해주면 비용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저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콘텐츠로 만들 거고요,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아니라고요. 그래서 협찬도 안 받고 광고도 안 받고 솔직하게 제 돈을 내고 이렇게 후기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 병원은 명칭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의료법상으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모발이식 후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